조국 선생님아, 안녕하세요. 윤서인입니다. 님 저 알죠? 그래, 아시잖아. 님 저기 그 정모 변호사 호소인 페북에 거기 윤서인 디스하는 글 올라올 때마다 열심히 댓글도 다시고 좋아요도 누르시더만. 정모 변호사 호소인이랑 둘이서 서로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형님 백만 믿겠다. 댓글 달고 공유하고 내가 다 봤어. 나를 모른다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오늘 님 페북 글을 하나 봤는데요. 바로 이거. 오늘 윤석열 씨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 라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에 경악한다. 2019년 7월 13일 죽창가를 올린 사람으로서 윤석열 씨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3개 올려주셨네. 일단 우리 조센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솔직하게 윤석열이랑 대화할 급은 아니잖아. 한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의 현재 유력 대권 후보고 또 한 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 혐의자로서 그냥 페북질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백수 같은데 당신은 아직도 윤석열을 본인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봐. 그래서 윤석열도 대답 안 해주잖아. 이게 얼마나 점스럽고 민망합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윤석열이랑 같은 윤씨인데다가 이응 시읒 이응 이니셜도 똑같으니까 얼마나 좋아. 누가 물어보면 윤석열이 대답해주더라 뭐 이렇게 얼버무리기도 좋고. 역시 우리 조선생님 생각해주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랑 놀자 조선생님 일로와. 님은 여기서 놀아야지. 자, 그럼 지금부터 님의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1. 기아는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는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 아니 사람이 양심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판결에 동의할 수가 있어. 100번 양보해서 강제라고 쳐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필요하면 국민들을 언제든지 강제 동원할 수 있는 게 국가잖아. 1945년 이전의 한반도는 일본이었고 당시 일본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본 국민들을 강제 동원한 거 이거를 뭘 지금 와서 어쩌라고. 뭐? 강제 동원하는 나라는 나쁜 나라라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나쁜 나라네. 2021년의 대한민국은 군대, 예비군, 민방위까지 그 나쁘다는 일본도 안 하는 강제 동원을 줄줄이 아주 훨씬 더 잘하고 있는 나라 같은데? 요즘 일본이 한국처럼 국민들 강제 동원 하나요? 심지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강제 동원 내 눈에는 강제 동원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영 부족한 것 같은데 강제 동원의 피해자라? 한국 법원이 원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서 저런 판결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진짜 한번 솔직해보자. 조선생님, 이 사건의 판결문 보셨어요? 저는 진짜 꼼꼼하게 읽어봤거든. 원고 측이 우리가 일본에 끌려가서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못 먹었다, 이렇게 돈도 못 받았다 이런 주장들이 쭉 써있는데 희한하게 정확한 사실관계나 명확한 증거들은 통 안 써있어서 나는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 어떻게 이런 주장들을 그대로 다 받아준 거지? 내가 과거에 아팠다, 슬펐다, 힘들었다. 오, 그래. 100년 전에 더 아플수록, 더 슬플수록, 더 힘들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해주고 많은 액수의 보상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진술을 하게 될까? 인간의 진술이나 증언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각색이나 재구성이 잘 되는지 다들 잘 알 텐데 이걸 증언과 진술로 판결을 해버려서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라시오몽이란 영화를 꼭 보도록 하자. 자, 다음 질문. 2. 기아는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전쟁을 문재인 정부 또는 한국 대법원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먼저 이전에 합의가 다 끝난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고 멀쩡한 일본 기업의 재산을 빼앗아서 다 매각해버리겠다고 판결했잖아. 이 판결이 없었다면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라는 걸 할 리가 있었나? 우리는 국가 간의 약속을 다 뒤집어 엎어도 니네들은 가만히 당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뭐 이런 거야? 심지어 우리가 약속을 뒤집었다고 일본도 똑같이 약속을 뒤집은 게 아니잖아. 일본은 그냥 지금 본인들이 팔고 있는 거를 안 팔겠다 뭐 이 정도 저항한 거였어. 솔직히 어떤 물건을 내가 팔고 안 팔고는 그냥 파는 사람이 내 마음 아니야? 너는 반드시 나한테 네 물건을 팔아야 돼. 이런 강제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네가 나한테 물건을 팔지 않으면 경제전쟁이다.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라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시스템에서 물건을 팔고 안 팔고는 오직 파는 사람의 자유야. 자유. 심지어 일본이 자기네 물건을 안 팔게 되면서 우리는 그걸 다 자치 생산하고 우리의 경쟁력이 막 떡상했다면서. 물론 내가 보기에는 정신승리 거짓말 같지만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왜 화가 나? 화가 날 일이 없어야 정상이지. 이제는 일본 덕분에 일본에서 물건을 사올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 이거 얼마나 좋노? 이제부터는 세계에다가 우리 물건을 팔면 되겠네. 도대체 뭐가 문제야? 3. 기아는 2년간의 한일 무역전쟁 이후에 한국 기업의 기술 자립화 수준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오케이. 이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 데가 어디인지 그 정도는 밝혀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폭스 뉴스라든지 ABC 방송국이라든지 그래야 말이 되지. 그냥 다짜고짜 이겼대. 누가 그래? 한국이 그래? 한국이 한국을 평가해서 이겼다고 말하는 거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더불당, 한겨레, 오마이뉴스가 봤을 때 아무튼 한국이 이겼습니다. 꽝꽝. 일본은 어리둥절. 만약에 이런 평가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국과 윤서인의 싸움에서도 아무리 봐도 윤서인이가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거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디서 그런 평가가 나오냐고? 윤서인 유튜브 채널 댓글에서. 뭐 어쩔 거야? 니마, 21세기 현대 국가 간의 무역과 외교를 이걸 놓고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있는 건 얼마나 유치한 짓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기는 게 뭐고 지는 게 뭔데? 얘네들은 한 100년 전에 막 제국주의 열강들이 땅 따먹고 식민지 만들고 그때 무슨 일본이 쳐들어온다. 죽창을 들어라. 뭐 이런 수준에서 경제인식과 역사인식들이 머물러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100년 전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지. 자, 이제 제 대답은 다 끝났습니다. 어때요? 인정? 노인정. 그래,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겠지. 내 대답들은 하나같이 다 역사인식이 없는 친일, 극우, 뉴라이트다, 꽝꽝 막 이런 말이 막 나오지 마. 니마, 제 대답을 한번 쭉 잘 보세요. 나는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없어. 일본 최고다,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내가 이런 걸 외친 게 아니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현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어떤 개인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판결을 해서는 곤란하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내 물건을 팔지 안 팔지를 정하는 건 그 자격은 오직 파는 사람에게 있다. 본인의 평가를 본인이 인용해서 내세우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글로벌적인 당연한 상식들. 근데 이런 말들을 하면 꼭 이렇게 나오지. 너는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일본 편 드는가? 일본 사람이야. 일본으로 꺼져.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말해야 역사인식이 제대로 된 우리 편이 되고 그저 글로벌 보편 타당한 상식을 말하면 친일 극우 일배충이 되고 프레임 자체를 자기들 맘대로 엉뚱한 데다가 짜놓고서는 어디서 죽창질이냐고. 우리 조 선생님 하는 짓 좀 봐봐. 저딴 질문글 올려놓고 바로 다음 글이 이거야. 죽창가를 딱 죽창가가 문제라고? 그럼 죽창 한 번 더 맞아봐라. 푸슉푸슉. 수고이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수준에서 아주 계속 머물러 있어. 맞아. 사실 위에 당신의 질문들은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단 질문의 소재가 틀려 먹었을 뿐이지. 저 질문들은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우리 조 선생님, 지금부터 한번 제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 1. 귀하는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북한 소용이라고 단정했는데 이것에 동의하는가? 2. 귀하는 중국 정부가 일으킨 사드 보복, 경제전쟁을 박근혜 정부 또는 미국의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사드 보복 이후에 한국 내수 및 수출 산업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봐서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우리 조 선생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일본 앞에서는 막 창을 휘두르는 여포인데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착해지는 사람들. 사실 일본은 우리가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땡깡을 부려도 그냥 아주 신사적으로 대해준다는 걸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분탕치는 거고, 중국한테는 우리가 억지를 부렸다가는 막 실제로 두들겨 맞고 찍어 눌리니까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는 분노 조절 잘해자들. 진짜 너무 비겁하다 진짜. 아, 남자 새끼들이 왜 이래. 오늘의 결론, 조 선생님은 오늘도 반일 죽창가를 올리고 계시다. 하지만 아드님께서는 유니클로를 입으시고 본인은 유니 제트 스트림 일제 볼펜을 애용하고 계시고 본인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도 후지타 이사무라는 학자의 소비에트 법사 연구 등 15편이나 되는 일본 책들을 대놓고 참조해서 쓰셨다. 알고 보면 우리 편 조국 선생님, 괜히 남들 눈치 보면서 반일 인생 그만 사시고 나랑 일본 거 그냥 좋은 거 시원하게 쓰면서 삽시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면서 살면 굉장히 편해요. 그 정치가 뭐라고 맨날 그러고 살아. 일부러 꾸진 척하고 거짓 코스프레하고 일제도 못 쓰고 그러면서 뭐 잘 됐어? 요즘 보니까 그쪽에서도 본인 갈 길은 안 보이던데. 아니 어제 동지라는 사람들도 다들 손절하느라고 바쁘고 어떻게 그러고 살아. 이제 그만해. 일로 와서 나랑 놀자. 대선 진로 딱 망했는데. 끝.